안녕하세요. 100억 김점주 채널의 김점주입니다. 첫 영상을 뭘 다룰까 하다가 편의점 창업한다고 하면 다들 주변에서 하도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고, 편의점은 이제 다 끝났다, 돈 벌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먼저 자세하게 시장 현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편의점을 오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가게는 돈이 안 된다, 로스가 많다, 음식점은 몸이 힘들고 배달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자영업하면 월세 내고 인건비 내면 남는 게 없다 등등.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들 정도로 안 좋은 이야기는 어디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퇴사 이후에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회사 생활하면서 편의점을 되게 많이 봤고, 잘 되는 편의점도 봤고 안 되는 편의점들을 봤기 때문에 편의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는지, 편의점도 호황기였던 시절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수익이 떨어진 이유로 크게 뽑은 4가지 이유가 과잉 경쟁, 인건비 상승, 그리고 소비 형태의 변화,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준비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정도로 뽑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한 2010년도 때부터인데요. 지금 서울 지도를 켜놓고 편의점을 검색해보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정말 많은 편의점들이 지도상에 빽빽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나 매출은 똑같은데 이거를 많은 점포가 나눠 먹으니 당연히 좋은 매출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출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점포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 18년도부터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이 100m로 늘어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이미 50m 거리 기준일 때 이렇게 50m 단위로 막 오픈되어 있는 매장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매장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편의점을 오픈했을 때 경쟁점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한참 공격적으로 오픈할 때는 기본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매출을 확인하고, 매출이 높은 매장의 주변에 50m 거리만 딱 이격해서 우후죽순으로 오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미 있던 매출들을 서로 깎아먹는 시장 분위기였던 셈이죠. 2010년도쯤에는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2010년도까지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던 점주님들도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보편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픈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된 상태이고, 수익도 그전처럼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이게 가장 손익에 치명적이고 매우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하겠지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도 오르지 않았냐, 매출도 오르지 않냐, 아니면 사장이 일하면 되지 않냐 등등 생각하겠죠. 이게 사업자랑 근로자 간의 의견 차이가 정말 첨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최근 10년간 인건비는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이만큼의 인건비 상승은 그나마 포화된 시장에서 편의점 수익성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점주님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는데 매년 점주님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4시간 미운영하는 점포도 생겼고, 본사의 상생안이나 가맹 계약의 구조 변경 등 여러 방면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 편의점 고정비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가
2배 넘게 올랐으니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를 상계할 만큼의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맹 계약에 있어서 배분율 조정이 그만큼을 상계할 정도로 막대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각종 지원금을 본사에서 지원해줘봤자 한 달에 10, 20만 원 정도 뿐이니 편의점 점주님들의 수익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도 2배 오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한쪽 면만 보시는 분들입니다. 물가가 2배가 오른다고 해서 매출이 2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해도 수익금이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가도 같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장에서 편의점에서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마진율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매출이 2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15년도랑 25년도 지금을 비교했을 때 편의점 매출이 2배가 늘어난 곳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4대 보험, 주유수당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유수당을 적용하면 인건비를 쉽게 계산했을 때 20% 정도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매달 수십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점포당 부담하는 거고요. 주유수당은 쪼개기금으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들 하시는데 매장을 오토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쪼개기금으로 쉽게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이 주유수당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해 봐도 인터넷에 흔히 볼 수 있는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 3년간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시간은 줄었고 평균 급여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각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상에 나와 있는 일평균 매출을 토대로 계산하기 쉽게 대략 170만 원 정도의 하루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평균에 좀 가까운 수치이고요. 거기다 이제 점포의 마진율, 상품 마진율도 좋고 가맹 계약 조건인 배분율도 좋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대략 마진율은 30%, 배분율은 80%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전제하에 점주님의 그 점포의 한 월 정산금은 대략 1,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랑 인건비, 판매관리비, 판관비를 빼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손익 계산할 때 판관비는 대략 160만 원 정도를 빼는데 계산하기 쉽게 보수적으로 그냥 100만 원만 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익금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점주님은 월세랑 인건비를 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인건비가 15년도에 최저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인건비는 407만 원 정도, 주유수당까지 반영하면 48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한 초반에 점주님들을 봐도 한 달 인건비가 500, 550 이 정도 선이었고요. 25년도 최저시급 1030원을 기준으로 한 달 인건비는 계산해보면 731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주유수당까지 반영하면 한 달 인건비가 878만 원 정도로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점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점포당 인건비가 적으면 800, 많으면 950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조금 더 써서 그런 거지만 이만큼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고요. 자, 정상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73%까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까지 반영하면 최대 88%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평균 인건비가, 한 달 평균 인건비가 870만 원 정도.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남은 금액은 1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월세도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즉 월세 내고 종소세까지 내는 걸 가정하면 완전 적자라는 소리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점주님들이 흔히 선택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몸을 갈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자 폭을 메우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몸으로 때워도 점주님들은 최저시급도 못 벌어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들보다 근무자가 더 벌어가는 구조고
건물주랑 알바생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소비 형태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쿠팡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모두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 지표나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시면 온라인 시장 매출 구성이 15년도에는 30%였습니다. 23년도에는 50.5%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은 15에서 17% 정도의 구성비로 선방하고는 있지만 이게 오프라인 시장의 전체 매출 구성비는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계속 증대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점포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매장에서 잘 팔리던 상품들이 어느 순간 팔리지 않고 있고요. 이 예시로 대표적인 건 예전에는 생수 2리터 6묶음 상품을 정말 많이 팔고 잘 팔렸는데 최근에는 그만큼 나가지도 않고 생필품들을 대부분 쿠팡으로 시키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신규 오픈한 편의점들의 오픈 전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배우 세대수를 고려해서 예상 매출을 산정하는데 오픈 후 실제 매출이랑 비교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픈 후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예상 매출을 산정할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시로 15년도쯤만 해도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낀 점포들의 이제 평균 매출은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소비 형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시 프랜차이즈에 너무 의존적으로 오픈하는 점주님들이 많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상권 분석의 방법을 모르고 단지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 개발 직원들만 믿고 그들이 소개해준 자리를 선택하고 또는 가지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만 가능한 점포를 또는 물건지 자리를 선택하시는 등 대부분이 본사 직원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주님들이 많습니다. 점포 오픈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료도 찾아보고 분석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알바라도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포에서 영업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점주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한테 오픈할 때도 의존적이고 오픈하고 나서 영업할 때도 많은 점들을 이제 본사 직원들이 컨설팅하고 가이드 해줘야 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기본 영업하기도 바쁜데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한계를 많이 저는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너무 본사 직원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본사 직원은 오픈 실적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물론 오픈 실적이 오픈하는 점포수 말고 오픈한 매장의 매출들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경영주의 손익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게 소자본 창업이기에 조금의 수익만 나도 큰 잘못이 없다 라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고요. 점주님의 손익보다 우선시하는 게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특성상 회사 손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회사 손익이 나와야지 점포 출점 결제도 나오죠. 네. 그럼 이런 직원들이 소개해준 점포를 오픈한다. 이건 애초에 이 점포의 목표 수익을 스스로 깎아먹고 작게 잡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상승하는 인건비들이나 매출에 대한 변수를 감당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매출이 휘청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되면
정말 적자를 견디는 게 힘들어질 것이고, 이 가맹 계약 기간을 버티는 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을 소개해주는 점포 중에 좋은 점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확률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점포가 나한테 소개가 들어온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직원들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닐 텐데, 통계적으로 고수익이 나는 고매출의 좋은 점포의 비율은 그냥 매장들을 둘러보면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상 나와 있는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고매출 좋은 점포가 많다면 그 평균 매출이 높을 것이고, 지금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나 대중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편의점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요인들을 쭉 한번 말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인건비라든가 소비 형태의 변화라든가 매출 감소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나 직접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망하지 않는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좋은, 매출이 높은 점포를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매장을 찾는 데 있어서 본사 직원에만 의존한다는 건 너무 안일한 접근이고, 스스로 발품을 팔고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오픈을 해야만 고매출 점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장마다 임차료, 인건비, 마진율, 배분율 이런 상황이 다 다르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15개 매장을 서울 경기권에서 오픈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 토대로 보면, 점주 임차형 타입에서 하루 평균 매출이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그 정도는 보고 시작해야 망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지 설령 매출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이런 수익성이 좋은 매장을 오픈하는데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추가적인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포화 상태 시장에서 좋은 입지를 찾고 틈새를 찾는 것들은 지금 인터넷상의 편의점 고수들이라고 불리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들을 보면 하나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업계에서 최근 3년간 남부럽지 않은 매장들을 오픈했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오픈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점포, 좋은 자리는 업자들이 다 해먹는다. 제가 볼 땐 이 업자들이라는 표현이 저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알고 편의점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저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 또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편의점을 다니면서 간접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게 좀 더 이점은 있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편의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업자들 사이에서 또는 그들이 놓치는 틈새 시장이나 수익이 나는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이나 노하우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런 부정적인 편의점에 대한,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다뤄봤는데요. 좀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득이 되는 자료들은 앞으로 카테고리 하나씩 선정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의 주시면 그 주제들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